일본군을 몰아내고 독립을! 오늘은 세계 최대 난민인 로힝야족과 미얀마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인도, 말레이시아, 태국, 일본, 미국 등 전 세계에 걸쳐 약 250만 명이 난민으로 분포하고 있는 로힝야족은 유엔에서 세계에서 가장 박해받는 민족으로 표현하기도 했는데, 그렇다면 로힝야족이 왜 이렇게 박해받는 난민이 된 건지를 알아볼 건데, 이 로힝야족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현재 미얀마라고 불리고 있는 버마의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미얀마가 아직 버마가 되기도 전인 약 9세기경, 고대 미얀마에서는 북부와 남부가 각각 다른 부족이 갈려서 왕국을 세워서 잘 살고 있었는데, 현재 미얀마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버마족이 들어와서 세를 넓히게 됐고, 16세기 버마족의 왕조인 따옹우 왕조에 의해서 통일되고 동남아 역사상 최대 제국으로 군림하다가 19세기 초반 꼰바옹 왕조가 현재 미얀마 지역과 마니푸르, 아쌈 지역까지 통치하게 됩니다. 때문에 미얀마는 주요 8개의 민족과 미얀마에 복속당하거나 이주해온 약 130여 개의 소수민족이 꾸준히 민족 분쟁을 벌여왔고, 이것은 앞으로 수백 년간 벌어질 미얀마 내 다양한 문제의 시발점이 됩니다. 지금 되게 짧게 이야기한 요 버마의 역사 있죠? 요거 되게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포인트는 미얀마가 버마이기 이전에 주류인 버마족이 들어와서 세를 넓혔고, 그래서 소수민족들이 계속 같이 싸우게 됐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 터진 문제는 영국과 미얀마 사이의 전쟁인 영국-버마 전쟁부터인데, 이 전쟁은 전 세계로 세력을 확장하던 대영 제국과 동남아시아 내에서 세력을 확장하던 꼰바옹 왕조가 마니푸르와 아쌈을 걸쳐 아라칸 방면에서 국경을 둘러싸고 벌어진 전쟁으로 인도 제국 역사상 가장 많은 비용이 든 전쟁입니다. 과거 미얀마에 복속당했던 아라칸 반군이 영국의 아라칸의 독립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한 일로 미얀마와 영국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하다가 1824년 3월 영국이 선전포고를 하고 수도 양곤에 상륙해서 한 차례 벌인 소규모 전투에서 영국이 승리하자 당시 미얀마 왕은 바로 굴복하고 얀다보 조약을 맺어서 배상금 지불과 마니푸르와 아쌈, 테나세림 등의 권리를 포기하고 아라칸 역시 할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 바뀐 왕조에서 얀다보 조약을 인정할 수 없다며 영국과 또 충돌이 생겼고, 1852년 2차 영국-버마 전쟁이 발발했으나 또다시 패배해 3년 뒤인 1855년 미얀마 하부 저지대 지역을 뺏기게 됩니다. 그리고 30년 뒤 1885년 프랑스와 미얀마의 관계가 긴밀해지면서 미얀마 내에 프랑스 은행, 철도, 독점 기업 등이 생기자 위기감을 느낀 영국이 개입했고, 미얀마가 이에 반발하자 제3차 영국-버마 전쟁이 벌어지면서 그 결과 그나마 남아있던 꼰바옹 왕조가 몰락하고 미얀마는 완전히 영국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가면서 인도 제국에 편입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1900년대까지의 대략적인 미얀마의 역사인데,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1차 버마 전쟁에서 잠깐 언급됐던 아라칸 지역에 있던 로힝야족입니다. 로힝야족은 미얀마 아라칸 혹은 라카인이라고 불리는 지역에 거주하는 벵골계 민족으로, 사실 로힝야족이 어디에서 왔는지는 정확하지 않은데 약 9세기경 아랍 상인들이 남부 해상 실크로드를 따라서 동남아시아와 중국, 인도와 무역을 하던 도중에 아라칸 왕국으로 대거 이주했고, 아랍 상인들과 현지 여성이 결혼해서 아라칸 왕국에 정착한 것을 현재 무슬림 로힝야의 기원으로 본다라고는 하는데, 증거가 부족해서 정설로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그저 벵골계 민족이다 라는 추정이 지배적입니다. 어쨌든 이 아라칸 지역이 1784년 미얀마에 의해서 정복당하게 되는데, 이후 영국 버마 전쟁으로 인해 인도 제국으로 편입되기 전까지 42년이라는 애매한 짧은 기간 동안 꼰바옹 왕조가 아라칸을 완전히 통치하는 데 실패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라칸인들이 독립을 위해서 영국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영국령 방글라데시로 도망가는 등 반란을 멈추지 않다가 아라칸이 동인도에사의 벵골 지구 확장 지역이 되자 벵골과 아라칸 사이의 국경이 사라지면서 많은 벵골인들과 지역을 떠나 있던 아라칸인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다시 넘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로힝야족 역시 넘어왔다라는 게 소수 학자들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로힝야족이 어디에서 언제부터 살고 있었는지 정확하지가 않아요. 알 수가 없어요. 로힝야족이 주장하는 건 정말 9세기경 그 옛날부터 우리는 여기에 터를 잡고 살아왔다라는 게 주장인데, 이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고, 그렇다고 다른 지역에 있었다라고 하기에도 어디에서 있었는지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단지 영국이 식민 통치를 하면서 우리 식민지에 몇 명이 있고 뭐 이 지역에 몇 명이 있고 이런 걸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무슬림 벵골계 민족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통계가 있어서 그냥 로힝야족도 이때 넘어왔을 것이다 라는 추정만 하고 있어요. 영국은 쌀을 주식으로 삼는 문화이면서 이모작이 가능한 지리적 요건을 가지고 있는 미얀마를 쌀 생산기지로 만들고 싶어 했기 때문에 미얀마의 토지를 전부 수탈한 뒤에 각지에서 농사지을 인력을 모읍니다. 그러니까 미얀마 땅을 전부 다 수탈한 다음에 땅을 다 쪼개가지고 다른 민족한테 넘긴다는 얘기예요. 이걸 위해서 미얀마의 주류 세력인 버마족을 탄압하고 소수민족에게 힘을 실어주는 소수민족 우대 정책을 세운 뒤에 자신들을 대신해서 버마족을 탄압할 식민지 중간 관리자로 벵골인과 로힝야족을 선택했던 겁니다. 영국인들은 미얀마인에 대해서 반항적인 데다 비생산적이고 마약에 쩔어 산다 라는 보고를 남기고는 수능적인 벵골인과 소수민족을 이주시킬 것을 제안했고, 이주시킨 로힝야인들에게 작황과 관련 없이 고정된 세금을 내는 조건으로 소유권까지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금만 어쨌든 내기만 하면 토지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니까 아라칸이랑 벵골 막 떠돌다가 겨우겨우 소작해서 먹고 살던 로힝야인들에게는 매우 탐나는 조건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 미얀마 내의 농장 경영을 맡게 됩니다. 당시 영국은 인도에서 차와 면화를 재배하고 미얀마에서 쌀을 공출해서 플랜테이션을 유지하면서 1905년에는 아시아 최대 쌀 수출국으로 상당한 이익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중간 관리자였던 로힝야족은 지속적으로 영국의 보호를 받아서 미얀마 내에서 막 경찰, 군인, 관료 등 되게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고, 벵골인들은 미얀마의 은행, 상점 등 경제권을 장악하면서 수도 양곤의 3분의 2가 벵골과 로힝야족 등 외국인이 차지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로힝야족에 대한 미얀마인들의 분노는 점점 커져서 로힝야족은 미얀마 내 공공의 적이 되죠. 생각해보면 당연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일본이 쳐들어와서 식민지화 시켜놓고 땅 다 뺏어가 놓고 조선족을 데려와서 조선족을 중간 관리자로 앉혀놓고 거기다 땅 소유권을 다 나눠준 거야. 그러고서 한국인들을 탄압해요. 그러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받겠죠. 진짜 얼탱이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미얀마인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사실 땅 뺏어간 영국보다 내 땅에서 농사짓고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로힝야족이 훨씬 더 미웠을 겁니다. 자, 하지만 이런 상황이 반전을 맞게 된 건 1920년 아시아에 민족주의가 퍼짐과 동시에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인데, 전쟁이 터지자 영국은 식민지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었고, 이때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면서 프랑스령 인도차이나를 점령하자 미얀마인들은 희망을 갖게 됩니다. 바로 일본이 영국을 이기고 미얀마를 차지하면 미얀마가 해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야 뭐 일본이 영국보다 뭐가 더 나을까 싶지만, 이미 영국에 의해서 땅 다 뺏기고 로힝야족한테 탄압받던 처지의 미얀마인들은 뭐가 됐든 지금보다는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자 일본군은 이때다 싶어서 미얀마 반란군을 막 꼬시면서 일본에 협조만 하면 내가 땅 다 뺏어가지고 다시 너네들한테 돌려줄게 라는 약속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때 반영 저항운동을 주도했던 민족주의 조직운동가가 바로 아웅산입니다. 아웅산은 미얀마 군대의 설립자이기도 하면서 현재 미얀마의 국부로 여겨지는 미얀마의 영웅이에요. 참고로 현재 미얀마에서 가장 말이 많은 정치인 중 한 명인 아웅산 수치의 아버지입니다. 일본은 1942년 버마 전역으로 영연방군과 중화군을 패퇴시키고 미국 역시 인도 쪽 임팔로 도망치면서 그해 5월 일본이 수도 양곤을 포함해서 미얀마 대부분을 장악하며 그동안 미얀마 내에서 상업에 종사하던 중간 관리자 벵골족들은 거의 대부분 다 도망쳤어요.
근데 로힝야족들은 영국이 뺏어서 나눠준 땅이긴 하지만 어쨌든 자기들이 소유권을 갖고 있었고 내가 개간해서 일군 농장인데 순순히 이걸 넘겨줄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미얀마족과 일본에 앙심을 품게 됩니다. 그러자 영국은 이때다 싶었는지 로힝야족을 무장시켜서 일본에 대항하도록 했으나 사실 로힝야족은 일본은 별 관심 없고 농토를 돌려받은 미얀마인들만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이때 2만여 명의 미얀마인들을 살해하게 됩니다. 그니까 진짜 내 땅 뺏어간 버마인들 그냥 다 때려 부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미얀마인들 역시 일본에서 무기를 지원받아서 로힝야인들을 약 5천여 명 정도 죽이게 되고 두 민족은 서로를 학살하면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미얀마인은 2만 명이 죽었고 로힝야족은 뭐 5천 명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막 몇만 명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도 있기는 해요. 정확한 수치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로힝야족이 영국의 약속을 믿고 버마족을 상대로 싸우는 동안 국제정세는 이전과 다르게 흘러갔고 영국 등 다른 유럽 국가들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 재편된 국제 질서, 식민지에 대한 지배권 약화, 세계 국제사회의 비판, 식민국가의 독립운동 등을 이유로 그동안 식민지로 삼았던 나라에서 물러나게 돼요. 덕분에 미얀마는 괴뢰 정권인 버마 자유주를 만들고 영국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독립한 일만 남은 줄 알고 일본을 열렬히 환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지. 일본인들이 절대 얌전히 미얀마의 독립을 인정하고 땅을 나눠줄 리가 없다는 걸. 전쟁을 벌이느라 물자가 부족해진 일본은 영국보다 더 잔인하고 악랄하게 미얀마를 쥐어짜면서 통치했고 또다시 아웅산이 나서서 반파시스트 인민해방연맹을 조직해서 저항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일본의 대대적인 삽질이 시작돼요. 아까 그 미국이 도망쳤다는 임팔이라는 지역에서 벌어진 전투인데 문제는 이 전투의 사령관이 무타구치 렌야라는 거예요. 이 무타구치 렌야가 누구냐면 중일 전쟁 때 화장실 간 병사가 잠깐 사라졌다라는 이유로 뜬금없이 허가도 안 받고 공격 명령을 내려서 단신으로 중일 전쟁을 일으켜버린 일본의 무능력 3대장 중 하나입니다. 일본군은 전사자 3만 명, 병사 및 아사자 2만 명을 내면서 약 60%에 가까운 사상자를 내고 거의 전멸하며 임팔 전투를 말아먹게 됩니다. 임팔 작전의 실패로 아웅산은 버마에서 일본군을 몰아내고 독립을 하지 못하고 1935년에 맺었던 버마 통치법에 의거해서 3년간 영국 총독이 신탁 통치를 하겠다라는 버마 백서가 발표됩니다. 하지만 미얀마는 백서의 내용을 거부하고 영국의 군정 폐지와 완전 독립을 요구했어요. 이에 영국은 아웅산을 런던에 초청해서 독립 요구를 확인하고 1947년 에를리 아웅산 협정을 통해서 말빨로談판을 벌여서 아웅산이 이깁니다. 그래서 결국 미얀마의 독립을 인정받게 돼요. 미얀마가 영국의 식민지가 된 지 62년 만입니다. 이후 영국에서는 양심이 있었는지 독립의 조건으로 로힝야족의 처우를 보장하고 내각과 의회에서도 로힝야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뒤 미얀마에서 물러났고 덕분에 초기 미얀마 정부에서는 로힝야족이 시민권을 얻어 보건부 장관을 역임하기도 했고 당시 아라칸 북부 지역을 별개의 행정구역으로 분리하려고 시도했을 정도로 로힝야의 세력이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컸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점이 또다시 미얀마인들의 분노를 사게 됐고 1962년 불교 사회주의를 내세운 네윈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부를 뒤엎으며 서방 세계와의 모든 조약을 무효화했고 순식간에 자신들이 보장받던 조약이 무효화되고 참정권도 제한된 데다 거주지에서 쫓겨나서 방글라데시로 추방이 쉽도록 그와 인접한 라카인주 일대로 강제 이주됩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미얀마 당국은 본격적으로 로힝야족에 대한 탄압을 시작했고 국가 인구조사 이전에 로힝야족을 미얀마에서 완전히 몰아내기 위해서 1978년 2월 드래곤킹 작전을 실시해 로힝야족의 집단 거주지였던 시트웨 지역에서 아예 쫓아내기 위해서 협박, 강간, 살인 등의 방법을 동원해 이때 약 20만 명의 로힝야족이 방글라데시로 탈주했는데 이때 미얀마 정부는 이들의 대규모 탈출이 바로 불법 이민자라는 증거다라고 주장을 했으며 드래곤킹 작전 이후 로힝야족에게 가장 치명적이었던 건 1982년에 1828년 이전부터 해당 지역에 거주하였음을 입증한 소수민족에게만 국적을 부여한다라는 내용으로 시민권법을 개정한 뒤에 로힝야족에게
로힝야족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고 불법 체류자로 대우한 겁니다. 이 같은 미얀마 정부의 탄압을 피하기 위해서 1970년대부터 로힝야족은 선박을 이용해서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인근 국가로의 탈출을 시도했으나 대다수의 국가에서 로힝야족 난민 수용을 거부하면서 로힝야족 문제는 아예 국제 문제로 대두되면서 유엔이 2012년 로힝야족을 세계에서 가장 박해받는 소수민족으로 규정했습니다. 근데 도망쳐서 자리 잡은 폭스바자르라는 방글라데시 난민촌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말레이시아나 다른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보트피플이 된 로힝야족도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도 입항을 거부당하면 계속해서 바다를 떠돌아야 했고 이들은 보호해줄 나라가 없기 때문에 밀수꾼이나 해적에 의해서 폭행, 착취, 살인을 당해도 어디 지켜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로힝야 난민은 밀수꾼 선박을 만났다가 온갖 학대를 당하다 도망쳤는데 밀수꾼 선원이 그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어디를 가든 너희는 난민이다. 미얀마에서도 방글라데시에서도 난민이다. 배에 있든 말레이시아에 있든 똑같이 난민으로 간주된다. 어디를 가든 너희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대요. 그러니까 진짜 나라가 없다는 게 엄청나게 서러운 겁니다. 지금이야 우리는 야씨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냥 국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굉장히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거죠. 보호해줄 만한 공권력이 아예 없다는 거니까. 그리고 한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로힝야족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체계적이고 제도화된 억압을 경험하며 그들에게는 이동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거주의 자유, 결혼을 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도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다 라고 하는데 실제로 산하 제한이 있어서 아이를 둘이나 셋 이상 낳으면 최대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가 됐고 이웃마을을 그냥 가려고 해도 여행 허가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통금이 있어요. 6시 이후에는 로힝야족은 움직이면 안 돼요. 그리고 여행 허가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통행료를 계속 내야 돼요. 이동할 때마다. 그리고 허가서? 너네 이거 가짜지. 어디서 났어?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냥 맞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파도 국립병원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민간 병원을 가야 되는데 민간 병원에 가면 진료 거부를 당해요. 심각하죠. 엄청나게 박해받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로힝야족의 문제는 현재에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 바로 2012년 로힝야족 남성 3명이 아라칸족 여성 1명을 강도 살해했다가 체포된 적이 있는데 분노한 아라칸족이 용의자들이 타고 있다고 생각한 버스를 공격한 거예요. 근데 잘못 공격한 거지. 그래서 이때 10명의 로힝야족이 사망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로힝야족이 이에 대한 보복으로 아라칸족 마을을 습격해서 불을 지르는 등 폭동을 저질렀고 또다시 12명의 아라칸족 희생자가 생겨요. 이후 로힝야족에 대한 폭동이 시작되면서 로힝야족 거주구역이 공격당해 수백 명이 사망하고 20만에 이르는 난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복수의 복수인 거죠. 게다가 2014년에 로힝야족 반군이 하필이면 IS에 합류하면서 조직적으로 불교 신자들을 습격하거나 불교도 마을을 공격해서 방화, 살해, 강간을 하면서 미얀마 정부의 주목을 끌게 됐고 이 사건 이후 미얀마 정부군은 로힝야 거주구역을 아예 군사작전구역으로 선포하고 군대를 진주시켜서 진압작전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로힝야족은 무슬림이잖아요. 근데 미얀마 버마족들은 다 불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종교 전쟁으로까지 번지는 거예요. 미얀마 내에서는 무슬림을 씨를 말려야 된다 이러고 있고 이제 로힝야족에서는 IS랑 붙으면서 무슬림 관련으로 불교는 다 막 불 지르고 죽이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보이는 모든 로힝야족에게 사격을 해도 좋다라는 지시를 내린 뒤 6개월간 2만 5천여 명을 살해했고 이때 75만 명의 난민이 방글라데시로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2022년이 되어서야 유엔과 미국에 의해서 2017년에 있었던 로힝야족에 대한 폭력은 집단 학살과 반인륜적인 범죄다라고 규정이 됐어요. 하지만 이때 학살을 주도했던 총책임자 흘라잉 장군이 2021년에 쿠데타에 성공을 하면서 미얀마 내에서 총사령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현재까지도 미얀마 내에서는 계속해서 민주화 운동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로힝야족의 문제는 언제 해결될지 알 수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미얀마 정부의 공식 입장은 1982년 제정된 미얀마 국제법에 따라서 1823년 이전부터 미얀마에 거주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로힝야에게만 3등급 시민권을 주겠다라는 입장이에요. 자, 오늘은 이렇게 뉴스 기사로는 자주 접하지만 자세히는 알아본 적이 없는 난민들의 이야기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